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기 전에 과연 장점은 뭘까? 이거 내가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이 행정사라는 직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의 장점을 제가 느낀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의 장점은 첫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를 도전하기 이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KBS에서 리포터를 했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직업이 저로서는 다 비정규직이었죠. 방송국 리포터는 방송국의 그 프로그램이 존재했을 때만이 내 일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송국 편성 개편을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TV 보다 보면은 봄맞이 개편입니다. 뭐 가을맞이 개편입니다. 이러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 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 프로가 살을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그 6개월짜리 그 개편에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국회에서 이제 맨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왔는데, 야, 이제 내가 정규직을 취직을 했는데, 4년이 되니까 의원이 또 떨어지고, 뭐, 공천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4년짜리 또 비정규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는 좀 어디 취직을 탁 해서, 정년퇴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40년, 50년 그런 직장 좀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제가 갖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꿈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서 은퇴를 한 다음에 행정사 교육을 받으러 가서 맨 처음에 연수 받을 때만 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한 며칠 교육을 받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행정사가 전문직이네? 그리고 6개월마다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할 거고 4년마다 또 공천 안 됐다는 말도 안 들을 거고 이거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네.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를 애초부터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사실 소양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깨닫고 이거 열심히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평생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투자가 안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가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선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처음에 우리 요새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는 이렇게 워킹 손님이 거의 없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뭐 카톡이라든가 메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업무의 종료 지점까지 진행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업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저 경우는 행정사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얻어서 들어가는 경우라서 그럴 경우는 한 달에 4, 50만 원 정도에 그때는 이제 그 사무실 공유 비용하고 식대를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창업하는데 월 50만 원씩만 내면서 창업할 수 있는 직종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강점이죠. 두 번째, 그 투자가 별로 안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세 번째로는 행정사 업무는 태평양 바다같이 어벽이 넓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제 어벽이 넓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불경기를 안 탈 수도 있다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이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했는데 그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가 행정사님 저 상표 등록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럴 경우 그분이 변리사 업무긴 하지만 그 이미 지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상표 등록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 등록 업무도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고 한 번은 어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상담 의뢰인이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거는 중개사가 하는 업무인데 왜 저희한테 연락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더니 중개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개에 대한 계약서는 자기네가 쓰지만 뭐 양도양수 계약서는 행정사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중개사 되시는 분이 이분이 뭐 블랙컨스먼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의뢰인이라서 그냥 우리한테 떠넘기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의 업역은 이렇게 인접 업역에서조차 잘 애매한 건 이건 행정사가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업역이 넓다는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런 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런 것까지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있었고 취업진로센터 관장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대행을 해줄 수가 있고 공적서, 보도자료 뭐 이런 것들 첨삭도 다 할 수 있는 게 행정사 업무입니다. 그리고 CEO 그러니까 ISO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CE 인증, 유럽에다 수출을 할 때 CE 인증이라든가, 또 녹색 인증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미술관, 박물관의 등록 업무까지도. 그러니까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딱 뭐 법무사가 하는 일이다. 또 변호사가 하는 일이다. 뭐 변리사가 하는 일이다.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 애매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행정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보니까 경기를 안 타고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업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이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은 게, 요새 노천 카페니 식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영업 신고도 행정사가 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그거를 제가 검색해서 블로그를 올렸더니 또 한동안은 5개 영업 신고가 이제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길 가다가도 찾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의 업역은 뭐 어느 분께서는 3,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제가 현재 하는 건 한 80개 정도가 되는데 뭐 2024년에는 또 몇 개가 늘어서 얼마가 될지는 저도 아직 장담은 못하는데 그만큼 확장성이 넘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두는데 저는 사실 그 장점은 그렇게 강조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성공적인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자세를 갖고는 저는 성공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2017년에 행정사 사무실,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반드시 9시 이전에 출근하고 퇴근도 그 건물이 문 닫아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행정사분들은 뭐 10시, 11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도 하고 뭐 더 일찍도 퇴근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민경 행정사는 연금도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자식도 결혼을 했고 남편도 사업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요. 모든 일이 다 잘해야 재밌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라는 직업으로 좀 재미가 있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저의 그 태도와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불경기 없이 할 수 있는 행정사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행정사의 또 장점은 뭐냐면 업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를 행정사가 총괄 기획 진행하는 직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을 한다. 그러면 비영리 법인 등록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행정사가 하고
마무리를 법무사님한테 법인 등기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법무사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업무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조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행정사의 대부분의 업무는 총괄 기획 업무라고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 진행하는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진행을 하려면 세무사님이 주셔야 될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법무사님이 주셔야 될 서류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은 보조적인 일을 그 업무 진행 중에서 도와주시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성기업인 확인서를 발급하다 보면은 세무사님이 발급해 주셔야 될 서류가 최종 서류를 성공적으로 등록을 할 때 요구되는 스타일로 못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잘된 샘플을 첨부해 주면서 세무사님한테 반드시 이걸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 행정사는 여러 직역에 총괄 기획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직군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여러분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장점을 음미하시고 본인도 도전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실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